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는데. 제 요약집 1페이지 봅시다. 요약집에서 1페이지 보시면 제1편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은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과 납세 의무 요 내용으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암기사항입니다. 세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암기사항인데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을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요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십시오. 1페이지에서 조세 분류해가지고 암기사항 되어 있습니다. 영어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외우게끔 하는데 국세란 말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세에서 목적세, 여기서 목적세에 대한 내용과 상대적 개념은 보통세. 보통세란 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을 포괄적으로서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목적세란 말은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를 해요.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목적세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를 외워 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국세에서 목적세에 대한 내용 외울 때 교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럼 첫 글자가 교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의 세금은 보통세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하면 첫 글자가 소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는 보통세 되겠죠. 세원,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시키면 법률적 근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예요. 그러면 세자 앞에가 소득이니까 소득세의 세원천은 법률적 근거는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하여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말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 두 개를 아세요.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등록, 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는 들어가지 않으나 도에는 해당되는 세금이다. 라는 이로써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군 구세에 대해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시군 구세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시면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럼 첫 글자가 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 되겠죠. 재산세 이랬으면 첫 글자가 재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걸 연결해 볼 때 세자 앞에가 재산이니까 재산을 보유하였을 때 과세는 세금이 재산세. 재산을 보유했을 때 소유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시, 군, 구가 재산세를 징수해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요 내용은 절대적 암기사항입니다. 요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 내용을 외우지 못하게 되면은 뒤에서 배울 내용들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뒤에서 배울 내용들 문제도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외웠다 치고 그 밑에 있는 2번 납세지 관할 이 내용으로 갑니다. 방금
예왔던 내용으로서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에 대한으로서 100억으로서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100억에 대해서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으로써 어느 지자체에서 사용하라라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관할을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관할을 정하지 않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도 서로 간에 다툼 나옵니다. 내가 사용할 것이야 하면서 서로 다툼 나오니까 다툼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관할을 정해주죠. 그 관할에 대한 내용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의 키 잡아냈네요.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납세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으세요.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거의 80% 이상이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 내용으로서 알면서 이제 납세지란 말이 있다면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인가 국세인가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세인가 지방세인가에 대한 내용 구별을 해줘야 이제 납세지에 관한 내용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까 했던 거 절대적 암기사항을 외워둬야겠죠. 그 내용을 외웠다 치고요. 그 얘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해보죠. 살고 있는 곳은 주소지이고요.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부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부할 거고요. 또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서울이 사용합니다. 서울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으므로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지자체끼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야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겠는가 해볼 때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해야 돼요. 물건이 있는 곳이니까 소재지 갑니다. 그럼 이제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물건이 주어져요. 물건 주어지니까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거기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소재지 되겠죠. 소재지 되고 그리고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 이렇게 나와주고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 이렇게 하였음으로 인해서 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도 맞고 시, 군, 구 나와도 맞아요. 하나 시군 구세는 꼭 끝에가 시, 군, 구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세 갑시다. 국세, 국가는 하나죠.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 기본법에서는 납세지에 대한 걸 만들 때는 징수하기 용이한 것 이것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내면 돼요. 징수하기 용이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거죠. 세금이 사람부터 징수하니까 사람이 나와져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자, 거주자 이렇게 나오면서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요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리고 비거주자도 사람이에요. 자,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 요 내용을 구별합시다. 물론 민법서 배웠을 건데 여기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내용을 요약집 2페이지 오른쪽 칸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보죠. 거주자, 비거주자. 먼저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생활 근거지를 둔 자가 바로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이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그럼 거주자가 아닌 자
이렇게 나오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비거주자됩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요 내용으로서 구별하고 있는데 국적은 따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 있냐 없냐로 구별해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게 되면 아주 까다로우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외국 사람이다. 주로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합니다.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니까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부여될 건데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요 숫자 기억하세요. 숫자 5년 이상. 이 5년 이상 숫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시험에서 4번이나 고쳐서 틀리게 만들어서 문제 냈어요.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보니까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어디 것만 과세? 국내 것만 과세해요. 국내 것만 과세하고 주소지가 없어요. 주소지가 없으니까 이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뭘로 나오면 물건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 내용으로서 나오죠.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죠. 정리해볼 때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문제상에서 있으면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로 되고요. 국세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사람 나와지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만약에 사람이 비거주자로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 물건 나오죠. 그러면서 소재지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문제로서 수탁시키면 되는데요. 2페이지 봅시다. 2페이지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 문제만 풀게요. 1번에 대한 내용과 3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6번 내용만 풀겠습니다. 기분 좋으면 더 풀고요.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으로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잡아냈고 거기에서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 나와야죠. 거주자, 주소지 맞죠?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여기 대한 내용이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 봅시다. 3번에서 문제상의 지문은 길었어요. 문제상 지문이 길었다면 빨리 문제 키를 빼낼 줄 아셔야 돼요. 먼저 읽어드리는데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납세지 되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의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 이러니까 이건 국세입니다. 국세로 인해서 이때에 대해서는 사람 나와야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돼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허세 납세지는 여기도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해당된 세금으로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주겠죠. 문장상에서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가야죠. 그런데 생뚱맞게도 주소지다 틀렸죠. 그 다음에 7번 보죠. 7번에서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다.
여기서 거주자에 대해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 5년, 3년 틀렸죠. 이라는 7번 틀렸고요. 8번 갑시다. 8번에서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나오면서 국내 거죠. 국내 거니까 납부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변형해 볼게요. 변형해서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어떨까요? 틀렸습니다. 비거주는 국내 것만 과세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8번 틀렸고요. 그리고 밑에서 이론적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3번 부가세. 먼저 부가세란 단어부터 봅시다. 단어 볼 때 세자 앞에가 부가. 부가란 말은 붙인다.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부가세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A단위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몇 퍼센트 붙이겠다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몇 퍼센트의 숫자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그 숫자에 대한 내용 외울 필요 없이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여서 징수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이로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민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다시 볼 때에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죠. 어땠을 때?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재산세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가 없어요. 그 내용을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박스 밑에 보시면 조심하시라고 주의 적어놓고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적어졌죠? 여기에 대한 내용 재산세에 붙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농어촌 특별세 조심하세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이 말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에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누가? 국가가. 그런 이유로서 국세라는 거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연관 문제 갑시다. 연관 문제로서 1번 볼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이건 틀린지 아시겠죠? 국세이고요. 그리고 2번 가죠. 2번에서 부동산 취득 시 부과할 수 있는 세금과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두 방향이에요. 한 방향은 취득 관련 세금 또 한 방향은 그에 대한 부가세 이렇게 두 방향이 다 맞는 걸 골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죠. 재산세. 재산세는 아까 절대적 암기로서 이어왔던 게 있었죠.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그랬어요. 그럼 여기 대한 내용이 재산세로서 이는 보유 세금입니다. 그럼 한 방향 틀렸죠.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이게 또 한 방향은 맞았어요.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맞았는데 한 방향이 틀렸으니까 이 내용은 답이 아니고요. 2번 갑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세금. 그러니까 한 방향 또 안 맞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는 붙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러면 두 방향 다 틀렸네요.
3번 갑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세금이죠. 국가가 보유했을 때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보유 세금으로서 취득 관련이 아님으로써 한 방향 틀렸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맞았어요. 하나 한 방에 틀렸으니까 답 아니고요. 4번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한 방향은 맞고요. 등록면허세에 붙는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입니다. 교육세 틀렸죠. 한 방향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관련 세금 맞죠? 그리고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맞죠? 두 방향 다 맞았으니까 답은 5번 됩니다. 그리고 4번 사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각기 세금마다의 세원이 있어요. 그 세원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 법률적 근거에다가 맞춰주면 취득에 관련된 세금, 보유에 관련된 세금, 양도에 관련된 세금이 나타나져요. 이걸 총괄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그래요. 이렇게 봅시다. 부동산을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과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부는 본에 따라가요. 그럼 여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 따라감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 부동산을 취득했음으로써 이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이 재산세가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관련 세금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세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붙죠. 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도 종합부동산세에 붙음으로써 이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 관련 세금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관련 세금이고요. 이렇게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납부합니다. 매년마다 소유자가 재산세, 그렇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그렇지 않으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양도했죠. 양도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소득세에 붙음으로써 이건 양도단계 관련 세금 나와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팔았다면 상대편은요? 취득이니까 취득세. 또 상대편이 보유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다시 그 상대편이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여기에 따른 상대편은 취득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유 관련 세금, 여기는 양도 관련 세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서 만들어진 표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의 표예요. 그럼 거기에서 각기 세금들이 취득 관련 세금 적어졌고 보유 관련 세금 적어졌고 양도 관련 세금이 적어지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 거예요. 다 외우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세 개를 외우시고요. 그리고 세 원만 알았으면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 외울 것으로서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세금. 여기 볼 때 여기서 농어특별세에 대한 내용 취득 끼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농어특별세 보유 끼어 있죠. 여기 농어특별세에 대한 양도 끼어 있죠.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또다시 니은에서 취득, 보유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 만자 붙었죠.
만자 붙었으면 양도가 끼어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으면 농어특별세가 양도 끼어 있죠. 양도 끼어 있으니까 취득 보유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들어가져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한 이로서 지방교육세 취득 관련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 지방교육세 요 보유 관련 들어가죠. 그러면 취득 보유만 적용되는 것은요 지방교육세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보유 양도만 관련된 세금으로서 되는데 보유 양도만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소유자가 보유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랬으면 이제 이 사람의 소득 나오겠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줘야 그 사람의 소득이 나온 거예요. 즉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되고요.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케 하였다면 이때는 지방소득세가 10% 납부케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 이거 보유했을 때 임대주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유 관련 세금에 들어갈 것이고요. 또 다시 자,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의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업자였어요. 매매업자다. 매매업자니까 팔겠죠. 팔았다고 했으면 그때는 사업소득에 대한 이로서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과세하게 되면 이때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10%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방소득세 납부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볼 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매매니까 어느 단계, 팔았으니까 양도 단계. 그럼 보유와 양도의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로서 외울 때 종소세, 지소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세 개 암기해주고 그리고 세 원만 알았으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원으로 해볼 때 취득세는요. 셋자표가 취득 단계, 양도 소득세는요. 양도 단계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문제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취득 단계, 세금 모두 고르면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취득 단계 세금 골라라 이겁니다. 여기에 단위로 써볼 때 재산세, 재산세는 아까 절대적 암기상이 있었죠. 보유 단계.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니까 취득 끼어 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보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이니까 취득 끼어 있죠. 그리고 인지세는 다 낀다 가서요. 왜 그러냐면 이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보유에는 안 낀다. 어떤 학자는 보유는 낀다. 이런 예로서 학자마다 다른 것들은요. 문제에서 안 나와요. 문제 안 나오니까 이 내용의 인지세는 다 낀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낀다 했으니까 취득에 끼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로 되어 있는 4번 됩니다. 다시 D페이지에서 볼 때 2번에서 부동산 보유 단계, 과세되는 국세 여기까지 볼 때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보유 플러스 국세예요. 보유 플러스 국세니까 이것도 방금 절대적 암기상으로 쓰이는 게 있었죠.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다.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3번 봅시다. 3번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될 수 없는 것.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양도 관련 세금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로서 1번 양도소득세, 세자표가 양도니까 양도 관련.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만
했으니까 양도 끼어 있죠. 그 다음에 인지세는 다 낀다. 양도 끼어 있겠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만이니까 답은 4번.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만 했으니까 양도 끼어 있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제2장 납세 의무 갑니다. 납세 의무.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 들으니까 초등학교 생각나죠.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3대 의무 들어본 적 있죠?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3대 의무에 대한 예로서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납부 의무예요. 납세 의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지금 배웁니다. 여기에서 볼 때 국가 조직체예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조직체입니다. 그럼 이러한 조직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국가,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기 세금마다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줘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입니다.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예요.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 드린다, 징수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납세 의무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요 세원을 갖추었던 세금을 국가가 징수한다면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면 지방세에 속한 세금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결시켜 볼 때 세원을 갖췄다면 그 세금을 징수할 준비한다. 라는 의미로서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 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 내용으로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징수하겠다라고 세금액을 정합니다. 세금액을 정한다는 걸 보고 저희는 확정 그래요. 확정의 뜻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 에 대한 내용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세금액 산정해서 얼마다라고 알려줘야죠. 알려준다라는 내용이 부가로 나와져요. 원래 부가의 뜻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법전서로 적어진 것이 부가의 뜻은 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 내용으로 알고 다른 내용과 같이 문장으로서 연결시키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아는 것은 부가 이 말 나왔다면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액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 부가는 확정과 연관됐겠죠. 세금액이 얼마다고 알려주었다면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거두어 드린다가 바로 징수죠. 이 징수에 대한 내용은 소멸과 연결된 거예요. 요 확정과 소멸을 합치면은 부가 징수 방법 이렇게 나와집니다. 모든 세금은 요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립, 확정, 소멸. 이 흐름을 따라감으로써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성립을 먼저 봅니다. 성립에 대한 내용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됐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죠.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갖추었을 때란 말은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 경우는 아주 쉽게 나와져요. 먼저 해볼 때 취득세 봅시다. 취득세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취득하는 때로 되겠죠.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된 데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는 세금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자 맨 앞에 적어진 것이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상속세 봅시다. 상속세. 이랬으면 세자 앞에가 상속이란 말이 적어졌으니까 이때에 대해서 성립시기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 같은 말로 상속 개시하는 때
이렇게 되는데 요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7월달, 8월달에 공고합니다. 7월달, 8월달쯤 되면은 이제 시험 범위가 공고됩니다.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시험 범위에 넣지 않겠다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혹시 공무원 공부하실 분 계시면 아십시오.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하나, 여기 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버리십시오. 그럼 이제 아는 것은요. 일반적 경우는 방금 했던 거 3개만 아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그리고 수시 부과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부가세 배웠죠.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따르냐면 부는 본에 따른다 라는 의미로서 본세에 따른다 라는 의미로서 나와져요. 그런데 이 본에 대한 세 명칭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적으실 거. 맞게 적으니까 알 필요가 없고 이제 부가세에 해당되는 세금이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문장으로 나왔을 때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부는 어때요? 부는 본에 따라간다. 그럼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오지는데 요 세자 앞에 있는 명칭은요. 알 필요 없다겠죠. 알 필요 없으니까 부가세에 대한 이유로서는 문장으로 나올 때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쭤볼게요. 부가세 뭐 있습니까? 방금 배웠는데. 안 되면 다시 합시다. 앞 페이지 보죠. 앞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봅시다. 이 페이지에서 붙이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여기 다시 4페이지로 와서 성립 시기의 표 나옵니다. 거기에서 농어촌 특별세 칸 찾아보세요. 칸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립 시기 보니까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나오죠. 또 다시 그 밑에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도 부예요. 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성립 시기 물어본다면 문장에서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여기까지 다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 내용 외우지 말고요. 세의 납세 성립하는 때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입니다.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이나 7년 전에서는 부가세 역할이었어요. 부가세 역할이니까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부가세로서 여기도 예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나옵니다. 뭐 좀 더 자세한다면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 과세 표준되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는 다 맞게 줄 거니까 그 내용 알 필요 없이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가산세, 자 여기에서 가산세 단어 보세요. 가산세 단어. 세자 앞에 뭡니까? 가산 뭐예요? 붙인다. 그럼 뭘까요? 부가세 일종이에요. 부가세 일종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떤 말이 있으면 될까요? 성립시기 물어볼 때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다면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아니면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무가 승인하는 때 이렇게 나와지는데 그 내용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가산세 나오면 문장에 대해서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세의 납세무가 승인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인지세, 인지세는 수입인지예요. 수입인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적 성격으로서 과세는 세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죠. 글자 적어준다 라는 말을 고상한 말로 하면은요. 문서 작성 시 그리고 돈 받는다. 세금액의 산정에 대한 확정이죠. 돈 받는다 이런 것으로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적어졌습니다. 여기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과세예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일, 기준일은 6월 1일로 정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그리고 주민세, 주민세도 각 시군구의 주민에게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시군구의 주민에게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이 주민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해야 되겠죠. 정한 날짜 기준일인데 7월 1일 됩니다. 이거 구별하세요. 여기에서 보유세금은 6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주민세 앞에가 어떤 단어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똑같으니까요. 주민세만 보고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기준일로서 7월 1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보죠. 소득세. 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세원은요.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이니까 이렇게 보죠.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자기 소유했던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월세 받았어요. 또 이 A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고 하였으면 근로소득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요 두 개의 소득이 누구의 소득? A라는 사람의 소득.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줘야 A란의 개인소득 나오겠죠. 합쳐서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서 합치는 것은 언제 합칠까요? 1월 1일 날 합칠까요? 12월 30일 합칠까요? 12월 3일 합치겠죠. 그럼 이제 소득세 나오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연말하세요. 연말로 딱 연상하여 놓고 답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8글자 외울 겁니까? 아니면 2글자 외울 겁니까? 2글자가 편하겠죠. 그래서 연말로 아시는 겁니다. 연말로 아셔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중간 인합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소득세니까 연말로 연상하세요. 그러면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숫자가 나왔으면 그때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12월 31일 중간 인합 나왔으면 정확하게 중간이에요. 중간이니까 6월 30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나오면서 예정신고 나왔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앞에 있는 거예요. 확정신고 앞에 있는 거니까 연말 앞으로 갑니다. 연말 앞에는 뭘까요? 달의 말일로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볼 때 문제에서 예정신고란 말이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 없다면 연말로서 끝나는 때 이런 의미로서 답하시면 돼요. 이제 정리해 줄게요. 문제를 쭉 가보니까 성립 단어가 있어요. 그럼 성립 단어는 문제 키로 잡고요. 거기에서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 경우에 있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민호세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는 본에 따라간다 하였으니까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서 성립식이 물어본다면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될 것이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이나 예전에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게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세금은 매년마다 과세하니까 기준일 6월 1일, 주민세는 기준일인데 7월 1일, 소득세로 나온다면 연말로 연상하시면서 끝나는 때로 하시면 되고, 예정신고란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달의 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용하시라고 오른쪽에다가 정리 다 해놨어요.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숙달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 풀면은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1번 갑시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성립 나왔죠. 성립, 이게 바로 문제 키예요. 성립, 그리고 뒤에서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고 거기에서 선다 볼 때에 1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주민세 나왔죠. 주민세니까 기준 1, 7월 1일 맞죠? 답은 1번. 2번 봅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독립세이나 예전에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본 주어지겠죠. 본이 뭐였냐? 양도소득.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연말로 가야죠. 연말로 가는데 거기에서 숫자가 적어졌죠. 숫자니까 12월 31일로 가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붙여지는 지방교육세. 이 볼 때 이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은 부잖아요. 지금 이제 본이 나왔죠? 본이 뭐여서 재산세. 재산세니까 거기에서는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틀렸죠? 6월 1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중간 엔합하는 소득세. 소득세 나왔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연말로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해야 되는데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으면서 중간 엔합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중간 6월 30일. 틀렸죠? 5번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여러분 시험범위 없어요. 시험범위 없기 때문에 출제자는 여기서 답을 만들지 않아요. 이제 시험범위 없는 세금에 대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답이 아니다 하면서 이 내용은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다 하고 푸시면 됩니다. 이걸 버리란 얘기예요. 답 아니니까요. 뭐 해주면은 자동차세는 달에 10일이 아니라 달에 1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성립,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문제 키를 먼저 잡아주고 거기에서 단어를 읽어주냐면요. 시험장 가잖아요. 시험장 가면은요. 이 세법이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시험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중개업법, 공법 이렇게 또 공시에서 등기 지적하면서 세법 이렇게 갑니다. 이러니까는 여기에서 진을 다 빼요. 진 안 빠지겠습니까? 중개업법 글자들 단어들 토시쌈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시쌈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진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공법은 또 어때? 양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빠져 진이. 그러면서 여기까지 또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머리가 하얘져. 이제 문제를 보는데 뭐만 가냐? 머리는 안 가. 뭐는 안 가고 눈만 가. 눈만 가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풀어. 이게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기에서 하여튼 문제에 대한 지문도 또 길어. 세법은요. 세법은 한 문제에 대한 17줄, 18줄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몇 문제냐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12문제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금까지 기니까 더욱더 짜증이야. 또 눈은 가는데 머리는 안 가고 머리는 하얗고 이러다 보니까는 빨리 문제 키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문제 키 못 잡아내면은 이건 계속 힘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키를 잡으라고 거기에서 단어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 읽지 않고 단어만 말씀드리면 연연으로서 숙달을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단어가 보여요. 눈에 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어만 집어드는 건데요. 자, 거기에서 2번 성립 나왔죠.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기억, 소득세. 그러니까 연말. 그러면 끝나는 때로 가야 되겠죠. 없죠. 틀렸고요. 니은에서 농어촌 특별세. 요 부잖아요. 부니까 성립시기 물어봤음으로써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그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고요. 재산세는 문장으로 나왔죠. 기준 1 맞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문장으로 나왔으면서 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나오죠. 맞죠. 그리고 미음에서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재산세. 세자 맨 앞에 뭐 있어요? 수시부가. 이 말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맞죠? 그럼 맞는 것 하였으니까 디귿, 니을, 미음 됩니다. 이런 예로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연관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연관 문제에서 6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성립,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빼냈죠. 거기에서 1번 소득세. 소득세니까 연말. 끝나는 때. 맞죠? 답은 1번. 2번에서 양도소득세. 이것도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성립시기 물어봤음으로써 연말. 끝나는 때로 가야죠. 틀렸죠? 다시 2번 종합부동산세. 성립 물어봤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금으로서 기준 1. 6월 1일. 틀렸죠? 자, 여기서 주민세 기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때는 7월 1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3번 틀렸고요. 4번에서 등록면허세는 60일 경과되는 때 성립한다. 성립 나왔죠? 그러면 이제 세금 볼 때 등록면허세,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로 가야 돼요. 60일 되는 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5번 재산세. 재산세 성립 물어봤으니까 이때는요. 기준 1, 6월 1일. 5번 틀렸죠.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납세무 확장 갑니다. 납세무 확장에 대한으로서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